유기화학에서는 일단 분자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구조식을 사용하는 중에서도 이제 유기화합물들의 구조를 표현할 때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 구조식이나 축소 구조식, 여기 나와 있는 완전 구조식, 축소 구조식, 그 다음에 골격 구조식,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시성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아니면 뭐 대충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별 수 없습니다. 그냥 분자가 생겨먹은 그 모양 자체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대한 그냥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얼마나 익숙해지게 만드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될 테니까 뭐 보시다 보면은 알아서 숙달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빨리 그 2단원 내용에서부터 바로 그 구조식들의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내용을 파악하고 이 단원별로 내용들을 이제 이해해가면서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 단원의 이 구조식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구조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연습을 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아무튼 구조식은 이렇게 뭐 4가지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완전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분자 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최외각 전자까지 표시를 합니다. 요거를 뭐 다른 말로는 여기에 케쿨레 구조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루이스 구조식 또는 루이스 전자점식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앞에서부터 계속 등장을 했었던 HCl만 하더라도요. H전자 하나랑 Cl전자 하나가 공유 결합을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Cl은 원래 아시다시피 17쪽 원소라서 최외각 전자가 이렇게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개가 더 있죠.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렇게 점으로 이 최외각 전자들을 모두 표현해 가지고 나타내는 게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 이걸 좀 더 편리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케쿨레가 제안한 방식인 공유 전자쌍은 결합선으로 표시하는 방법, 바로 H하고 Cl 사이에다 결합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Cl의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만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바로 완전 구조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완전 구조식은 사실상 이렇게 표기하기 좋고 주변에 전자가 어떻게 있는지를 까먹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모든 원자들을 다 점까지 다 찍고 원소 기호까지 다 나타내고 하기에는 유기분자는 너무 탄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장을 한 것이 탄소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축소 구조식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 4개짜리, 탄소 4개짜리 화합물만 생각하더라도요. 이렇게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때 이 탄소 주변에 수소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수소를 붙여주고요. 여기도 수소를 또 이렇게 2개를 붙여주고요. 여기에도 또 수소 2개가 붙어 있고요. 이 탄소에는 수소가 또 3개가 달라붙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건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그릴만 합니다. 근데 뭐 만약에 탄소수가 뭐 20개, 30개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구조식 그리다가 시간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나타내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축소 구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구조식에서 첫 번째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첫 번째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동등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동등하게 하나, 둘, 3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 수소나 요 수소나 요 수소나 어차피 여기에 있는 요 단일 결합들이 회전을 하게 되는, 회전하면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수소가 여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뱅글뱅글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나 세 개가 다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동등한 결합이다 라고 해서 C에 H가 세 개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옆에 있는 탄소에는 요 CH3라고 하는 이 구조에 H가 두 개 동등하게 붙어 있는 거라서 여기에다가는 CH2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요 CH2나 여기 바로 옆에 있는 CH2나 또 이건 두 개가 똑같잖아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를 괄호 열고 이런 게 두 번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맨 끝에 여기에 또 CH3가 하나 붙어 있다. 이렇게 써버리는 이런 스타일의 방식이 바로 축소구조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연습하면서 숙달을 해 나가야지 지금 당장 여기서 마스터한다 이건 좀 불가능할 거고요. 계속 보시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숙달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축소구조식은 바로 이런 구조식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기화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골격구조식이에요. 골격구조식. 그래서 제가 이 골격구조식의 특징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가지 항목으로 쫙 나타내 드렸는데 이 골격구조식이 가장 많이 등장하니까 이걸 제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 골격구조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완전구조식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다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원소 기호도 다 쓰고 탄소수도 다 쓰고 결합선도 다 나타내고 하는 것도 좋고 또는 축소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완전 구조식을 쓰게 되면 어떤 결합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도 다 한눈에 들어오니까 좋지만 그리기가 불편하고요. 또 축소 구조식으로 나타내면은 뭐 표현하기는 되게 쉽지만 이 원래 완전 구조식에서 보던 그 결합들의 입체적인 배열이라든지 어떤 원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기가 또 어려워져요. 머릿속에서 또 다 생각을 해야지만 이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낸 게 바로 이 골격구조식이고요. 골격구조식은 일단 유기분자를 나타낼 때 제일 특화되어 있고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소와 탄소에 결합한 수소 이것들을 생략해서 아예 원소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직 탄소들의 결합선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소 이쪽에 탄소 하나가 이게 점에 있다라고 치고 거기에서 결합선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여기에 탄소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쪽. 그래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하나씩 탄소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일직선으로 그어버리면 이쪽에도 탄소, 이쪽에도 탄소, 이쪽에도 탄소 이렇게 하면 그냥 일직선이라서 몇 개의 탄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타내는 방식이 여기 있는 이 탄소가 sp3 온성탄소란 말이에요. sp3 온성탄소는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 각도가 109.5도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 비슷한 결합 각도로 이렇게 꺾은 선으로 109.5도 비슷하게 이렇게 꺾어서 각 탄소들이 109.5도처럼 이렇게 나타나게끔 이런 식으로 꺾은 선 형태로 골격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골격구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쪽에는 탄소가 총 몇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탄소가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꺾어지는 지점마다 모두 탄소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다 또 탄소에 결합한 수소는 결합선조차도 아예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다 그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알아서 이걸 숙달을 해야 되는데 뭐 이 탄소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동그라미 쳐서 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탄소 골격들을 골격구조식으로 그렸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 탄소는 탄소가 하나 있지만 결합선이 원래 탄소라고 한다면은 4개의 결합선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탄소는 4개의 결합선을 가져요. 근데 그때 결합선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 생략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결합선은 바로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결합선이 바로 수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수소가 하나, 둘,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2개의 수소, 여기도 2개의 수소, 여기에도 2개의 수소, 여기엔 또 3개의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구나. 따라서 얘는 전체 분자식이 C5에 H1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탄소 말고 탄소 이외의 원자와 결합한 수소는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 갑자기 OH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 H는 산소와 결합한 수소를 나타내는 거라서
요거는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이런 자리에는 결합선이 하나, 두 개가 보이니까 여기에는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방식만 익숙하게 만드시면은 일단 분자 골격 구조식 보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성식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시성식은 뭐 특정 작용기들, 그러니까 주로 반응이 일어나는 분자 내의 한 부분, 그걸 갖다 작용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가 주로 반응을 일으키는 부위니까 그 부위에 있는 원소들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시다 라고 표시해 놓은 그 약속이 바로 또 시성식이에요. 뭐 별로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성식이라고 한다면은 뭐 CHO 이런 게 있고요. CHO는 어딘가에 결합선이 이렇게 있고, 이 맨 끝자리에 탄소 하나에 산소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끝에는 수소로 끝나는, 요걸 갖다가 CHO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알데하이드라는 작용기 이름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 저렇게 써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CO 이중결합에 H가 붙어 있는 건 앞으로 CHO라고 나타낸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C가 있고 끝에 O하고 H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H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요거는 그냥 C 해놓고, 여기까지는 뭐 탄소의 결합선이 4개가 다 있겠죠. 근데 맨 끝에다가 그냥 OH, 아까 여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OH라고 쓴 것처럼, 아 이거는 알코올이구나. 그러니까 COH 써 있으면 알코올이고요. CHO 이렇게 써 있으면은 여기에 나와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알데하이드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시성식. 시성식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만한 작용기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COOH, 이거는 이제 카복실산 작용기를 얘기해요. COOH는 CO 이중결합의 옆에 OH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에시드, 카복실산이라고 하는 시성식을 COOH로 나타낸다. 뭐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성식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완전구조식, 축소구조식, 골격구조식, 시성식을 4가지를 소개를 쫙 해드렸는데요. 맨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실제 문제들에서는 완전구조식, 축소구조식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다 섞어서 써요. 실제로 그래서 분자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구조식을 보시면은 얘는 완전구조식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분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나 산소나 탄소, 그 다음에 결합선들, 비공유 전자쌍 이런 게 전부 표현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됐으니까 이거는 완전구조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얘가 완전구조식.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CH3 해가지고 C에 붙어 있는 H들의 결합선은 하나도 안 나타냈죠.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축소구조식이다. 축소구조식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맨 끝에 이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구조식은 수소들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죠. 꺾은선으로만 이렇게 딱딱딱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골격구조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분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항암제 중에서 아주 유명한 파클리탁셀이라는 화합물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뭐 이런 약자들은 저 뒤에 3단원에서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런 자리는 다 그냥 골격구조식이에요.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다 골격구조식으로 나타냈어요. 골격구조식. 그 다음에 뭐 다른 자리도 보시면은 이런 수소들은 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표시해 놓은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산소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뭐 비공유 전자쌍 안 찍혔으니까 완전구조식은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완전구조식 안에 뭐 다른 약식 표현도 쓰고 있고 시성식도 섞어서 쓰고 축소구조식도 나타날 때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더 심해요.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런 육각형 고리구조를 하나 딱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축소구조식이 나와요. CH2, CH2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CHO 이렇게 쓰면 이건 시성식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 옆에는 또 어떤 구조를 나타내느냐, 산소에다가 막 비공유 전자쌍 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렇게 결합선을 다 표현해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육각형 고리 부분은 골격구조식이고요. 이쪽은 축소구조식이고요. 이쪽은 완전구조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 흔하니까 결국엔 뭐 골격구조식 위주로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완전구조식, 축소구조식, 시성식들을 모두 어느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그 얘기죠. 말 그대로 이거는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마치 알파벳을 떼는 과정, 그 정도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에 하나만 더 강조를 하자면은 항상 이런 골격구조식을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이 골격구조식에서 이렇게 결합선들이 있다는 건 다 누구나 눈에 보이니까 알아요. 근데 자꾸만 보다 보면은 이 자리에 수소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수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수소들이 이렇게 평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제가 sp3 원성탄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색깔을 좀 바꿔서요, 여기에 있는 이 결합선하고요, 요 결합선하고 이 결합선, 이 두 개의 결합선이 만약에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 평면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그려놓은 요 수소랑 요 수소는 평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쪽으로 비스듬하게 뻗어 있는 그런 모양이고, 이 수소 두 개가 또 같은 평면에 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연습 없이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 2단원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 3단원에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 구조를 제대로 볼 줄 알게 되고, 그래야 유기화학을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해 나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이렇게 구조식을 소개하는 내용까지가 1장 내용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2단원으로